단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게 뭐 102번 문제로 나온 거야. 근데 ABCD 보기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ABCD를 봤는데 이거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게?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우리 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1번 문제. 오케이, A도 나왔습니다. A, C, C, A, C.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 우리 로직 플로우대로 할게요. 자, 제 수업에 우리 시그니처죠. 우리 로직 플로우, 논리의 흐름대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문제를 풀지 말자는 거예요. 항상 보기를 보고서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기준점을 만들 겁니다. 기준점 만들기 가볼게요. A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르죠. 우리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그런데 여러분, D번은 그냥 부사예요. 그때. 그렇죠? 근데 despite, 와, 이거 8월 24일 정답이었어요. 오케이, 8월 24일 정답이었는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동의어 적을게요. in spite of. 또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1월 첫 번째 시험, 우리 올해 첫 시험에 despite가 정답이었는데 올해 두 번째 시험 1월 말 시험에서 in spite로 바뀌어서 또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상반의 전치사 표현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because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기준점 만들었네? 접전부 문제라고 부릅니다. 접전부가 뭐예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를 하나의 보기 속에 다, 한 문제 속에 다 넣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접전부 문제는요, 참고로 보기가 분석이 안 되면 여러분 지문만 분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럼 보기가 일단 이렇게 분석된 상태에서 우리 지문을 볼 건데,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죠. 논리의 흐름대로 본다는 거, 구조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결국 뭘 본다?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의미까지 동시에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많이 오해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다시 돌아와서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태와 의미가 동시에 보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형태만 보면 이렇게 돼요. report, 주어, delay, 동사. 접속사 들어가야겠구나. B번, C번 아니네. 그리고 뭔가 딜레이 됐나 보구나. 그런데 뭐했다? 정시에 제출했구나. 그래서 although가 정답이겠구나. A번 찍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기억할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형태로만 동사라고 판단해요? 만약에 딜레이가 동사로 나올 거면요, 뒤에 목적어도 있어야 돼요.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타동사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무작정 그냥 ed는 무조건 동사야 라고 합니까? 의미를 파악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할게요. delayed는 우리 ed가 붙으면 형용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 그렇죠.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 pp 형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얘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얘가 명사, 하나만 명사고 전치사 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by the audit이 있죠. audit 하면 우리가 회계감사라고 부릅니다. 회계감사에 의해서 그렇죠. 지연된 보고서 땡땡땡. 그러면 명사가 되겠죠. 그럼 전치사 뭐예요? 정사 C번.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태만 보고 저게 ed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분을 꼭 하시고요. 그럼 의미 파악을 좀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 이 delayed부터 우리 꾸며주는 건데, 회계감사에 의해서 지연되고 연착된 그런 보고서들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그 재무부서가 뭐예요? annual statement, 그걸 제출했다. 연간 보고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on time도 우리 despite를 찍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전부 문제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진님, notwithstanding. 맞아요. notwithstanding도 요거 우리 상반의 전치사 동의어입니다. notwithstanding. 그쵸? 우리 notwithstanding. 참고로 8월 24일 바로 지난주 시험에서 despite가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in spite of나 notwithstanding 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notwithstanding은 그렇게 막 빈출되는 건 아니지만 보기에는 가끔 등장합니다. 또 이번에는 although라는 접속사, 상반의 접속사를 정답으로 내기도 하겠죠. 상반대조. 그래서 우리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ecaus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ed 형태가 나왔을 때 조심하세요. 이게 마음대로 동사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2번 문제 가볼게요. 갑시다. 정답 올리세요. 어휘 문제입니다.
됐나요? A도 있고 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를 모르겠어요. 뉴지키님. 오케이. 자, 여러분 요거 우리 뉴지키님이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 저 보세요. 일단 ABCD를 봤는데 내가 어휘 문제죠. 단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게 뭐 102번 문제로 나온 거야. 근데 ABCD 보기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ABCD를 봤는데 이거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게? 찍으세요 빨리.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돼?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 여러분 ABCD 하나도 모르면요 빨리 찍고 넘어가야죠. 이거 빨리 찍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알아야죠. 여러분 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 일단은 B번 C번은 조금 많이 보이는 단어예요. 솔직히 B번 C번은 토익에서 많이 보이고, 솔직히 A번도. 그런데 뭐 D번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그렇다고 뭐 빈출이라고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 토익 단어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일단 한국어 해석하기 전에, 자, 중요한 거, 어휘 문제 논리 흐름. 어휘 문제 논리 흐름 어떻게 되죠? 보기에서 품사 확인부터 하세요. 자, 무슨 어휘 문제예요? 그렇죠,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문제풀이반이나 정규반 제가 맨날 얘기하죠. 보지 마세요. 진짜 이거 보지 마세요. 진짜 이거 보기 대입해서 이거 넣어서 풀면 진짜 피크닉 이거 원샷 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보지 마세요. 우린 보기로 대입할 게 아니에요. 보기 보지 말고 뭐 한다? 여러분 한 문장 전체 다 보세요. 한 문장 전체 꼭 보세요. 왜? 우리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서 그래요. 키워드.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일단 형용사 어휘 문제네. 보지 마세요. 보기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없애버려. 오케이, 그러면 키워드 찾을게요. 왜냐면 출제위원은 한국어를 몰라요. 한국어를 모르는데 왜 한국말로 풀어요?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전체에서의 맥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despite 벌써 키워드가 될 수도 있죠. 상반적인 뉘앙스를 주네? 그러면 CEO에 여러분 transparency 하면 뜻이 뭐예요? 투명성이란 뜻이에요. 투명성에 대한 여러분 insistent, 당연히 주장이란 뜻이 있죠. 그런데 뒤에 on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그렇죠, 고집이란 뜻으로 돼요. 뭔가 계속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고집하다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투명성에 대한 이 CEO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상반. 그럼 뒤에 상반적인 뉘앙스, 우리 주절의 의미를 파악해봐야겠죠. 몇몇 직원들이 뭐뭐 인체로 있었대요. remained가 동사죠. 여러분 직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찾을 거예요. 뒤를 보니까 about sharing internal financial report. 그러면 일부 직원들이 이 내부 financial report, 내부에 있는 이런 재무 보고서를 공유하는 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키워드 나왔다. 공유와 투명성을 고집하는 게 상반적인 뉘앙스죠. 그런데 이 직원들이 상반적인 뉘앙스로 공유를 계속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걸 주관식으로도 넣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야, CEO 입장에선 투명하게 이거를 다 공개해 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그거 공유하는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가 despite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관식으로도 넣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맥락을 잡은 상태에서 공유하는 거 별로 싫어하는구나 라는 맥락을 잡은 상태에서, 그리고 보기를 보면 원샷 원킬로 찍히죠. 정답 뭐예요? C번. 여러분 reluctant, 꺼려하는 이란 표현입니다. 근데 선생님 reluctant 뜻을 모르면요 찍고 넘어가라니까요. 그건 아까 저 두 번째 레슨 끝났어요 여러분. 오케이? reluctant, 꺼려하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CEO가 계속 투명하게 하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직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공유하는 걸 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CEO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C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A번 뜻 뭐예요? resilient, 발음 이렇게 합니다. 회복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redundant, 이거 뭐죠? 영어는 참 redundant한 언어거든요. 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전공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redundancy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영어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야? 불필요한이라는 뜻이에요. 불필요한. 그리고 뭐 중복된 이런 여러분 의미의 형용사죠. 그럼 reconcile,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ed가 붙은 건데 reconcile 동사인데 화해시키다. 화해시키다니까 그러면 화해된 또는 조화된이란 형용사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국 긍정적인 의미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꺼려하는이라는 형용사 reluctant가 되는 거겠죠. 공부해라 휘자님 비동사랑 같이 쓰면 reluctant가 뒤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remain이랑 같이 써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 대신에 remain이 들어간 거예요. 참고로 이건 정규반에서 우리 하는 내용인데 비동사의 대체제로 이형식 동사 뭘 쓴다? 우리 remain이 토익에서 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be committed to 명사 뭐뭐에 헌신적이다. remain committed to 명사 뭐뭐에 헌신적인 채로 있다. 이렇게 여러분 뉘앙스는 좀 바뀌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이 정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근데 다들 잘 맞추셨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오케이, B, D, B, D. 오,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가보죠. 자, 그러면서 오늘 either 다 정리할 거고요.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우리가 특강이다 보니까 모든 이런 대명사 표현, 수량 표현들을 우리 전치사 오브가 붙는 것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몇 가지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일단 another, either, most, some이 나왔어요. 대명사적인 역할이 가능합니다. 얘네 다 대명사 역할 가능해요. 그렇다는 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다 쓸 수 있어요. 딱 보니까 selected. committee가 주어고 selected가 동사고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겠죠. 목적어 자리에 another, either, most, some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또 다른 하나는 of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another이란 뜻은 그냥 또 다른 하나란 뜻인데 그냥 명사 역할을 하거나 또 다른 하나 또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뜻은 또 다른 하나 추가적인 느낌인데 형용사 역할을 할 땐 단수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another of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왜? 뭐뭐들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럴 거면 one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 쓰겠죠. 근데 either는요. either of 가능해요. either of the 복수명사. 그리고 거기에 복수명사가 나온다는 건 두 개를 보통 지칭할 때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either 있으면 뒤에 꼭 to라는 말은 안 써도 돼요. 여러분 either of the 복수명사만 써도 그 복수명사가 이미 두 개라는 뜻이에요. 왜? 둘 중 하나라는 뜻이니까요. 둘 중 하나라고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시험 문제로 내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to를 준 거겠죠. 여기서 to를 안 주면 캔디데이트이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some을 찍을지 either를 찍을지 어떻게 알아요? most를 찍을지. 됐어요? 그래서 to를 준 거지. 선생님 어떤 문장에서는 either 뒤에 of the two 없이 그냥 복수명사가 있던데요. 네, 그 복수명사가 두 개겠죠. 그 두 명이나 또는 두 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st of the 뒤에 당연히 복수명사 나올 수 있어요. 복수명사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됐어요? 그리고 무슨 명사도 나올 수 있어요? 불가산 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 some of the 복수명사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얘도 우리 복수명사뿐만 아니라 불가산 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of 플러스 뒤에 명사를 쓸 땐 그냥 단수를 쓰진 않아요. 수량 표현과 쓸 때는. 그럼 잠깐만요. 일단 of 표현이 여기 있으니까 뒤에 일단 A번은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찍어서 쓰면 안 되는 복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of the two candidate 그냥 to가 없었으면 고민의 대상이 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인데 어떻게 두 개를 지칭해요? 그리고 몇몇인데 어떻게 이미 뒤에 두 명을 지칭해 놓고 있어요. 그냥 몇몇 지원자들 some of the candidates 또는 대부분의 지원자들 most of the candidates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두 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칭되어 있다는 건 이걸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지원자들 중에 한 명이란 뜻으로서 여러분 B번을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8월 10일에도 나왔어요.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most of는 8월 24일에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있었어요? 8월 24일에 빈칸 뚫어놓고 of them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그냥 여기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게 most밖에 없었습니다.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someone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someone of them은 없어요. somebody, something, someone 뒤에 of 플러스 명사 수식어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 중 누군가 이렇게 쓸 때 그냥 some of them이라고 쓰면 모를까? 또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 most of them이라고 쓰면 모를까? 갑자기 someone of는 쓸 수 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most of도 뒤에 복수명사 나와서 이번 8월 24일 이제 정답이었죠. 그러면 내일 모레 문제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either를 좀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할 건데요. either 뒤에 of the 복수명사 당연히 여러분 이 복수는 두 개를 주로 지칭할 때 여러분 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either는 뭐도 돼요? 형용사 기능이 가능하죠. 그런데 형용사로 쓸 땐 단수 명사를 꾸며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수명사를 꾸며서 어떻게 쓰이죠? either side 양쪽 이런 뜻이죠. 단수명사를 꾸며요. 그런데 either 웃긴 게 either이 그냥 명사 주어 자리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either is fine 이라는 표현도 있죠. 둘 다 괜찮아 라는 표현입니다. 공부해라 유저님 옛날에 neither 대명사 토익 시험 보러 가서 문제 틀려서 either이랑 neither 정리한 게 도움된 거 맞아요 제 정규반 교재에도 있죠. neither 있죠. neither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neither of the 복수명사 하면 둘 다 아니라는 표현. 그리고 neither 뒤에 단수명사 꾸며야 돼요. 그리고 neither 단수 취급하겠죠. 명사로서. 그렇게 여러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까다로운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잘 생각해 놓으세요. 우리 수일치인데 all, most, some 뭐 요것뿐만이 아니라 뭐 the rest라는 표현도 있고 또는 뭐 half라는 표현도 있어요. 요런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로 뭐라 하냐면 뭔가 그 전체나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all of, some of, 또는 most of, the rest of, half of, the 복수명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불가산 명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네가 주어로 나왔을 때 동사의 수를 얘네에 맞추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뒤에 불가산 명사가 나오거나 복수명사가 나올 때 뒤에 복수동사 쓰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복수명사의 동사의 수를 맞춥니다. 절대로 some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of 뒤에 뭐가 나오면 여러분 불가산 명사가 나오면 당연히 무슨 취급? 단수동사. 우리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하죠? 여기 of 뒤에 있는 명사에 우리는 동사의 수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수일치까지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ither of 복수명사는 is가 맞나요? 당연하죠. either은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됐어요? 단 all, most, some, the rest, have 뭐 이거 말고도 좀 분수 표현이나 퍼센트 표현들도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앞에 맞추는 게 아니라 뒤에 of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수일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either of the 복수명사가 여러분 주어 자리에 나오면 얘는 당연히 뒤에 뭐 쓰셔야 돼요? 단수동사 쓰셔야 돼요. 둘 중 하나니까 단수동사. 이런 것까지 여러분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으라차차님 both of란 표현도 있죠. 당연히 both of them 뒤에 복수명사 당연히 나와야죠. 그리고 주어가 주어 자리에 쓰면 복수 취급합니다. 당연히. 다음 문제 갈게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전치사 for 보고 여러분 우리 바로 뭐 찍으면 돼요? responsible 찍으면 되나요? 안 되죠. 전치사 for를 보고 그냥 responsible 찍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be renowned for, famous의 동의어 작가 있네. be famous for, be notorious for.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이란 형용사도 당연히 for이 붙죠? 됐어요? 그러면 얘도 for 붙고 얘도 for 붙고 얘도 for 붙을 수 있어요. 물론 to는 투부정사가 붙습니다. 동사원형. 그러면 얘는 사실 be supposed to 동사원형꼴로 쓰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어떤 사람은 for 보고 얘를 찍고 얘를 찍고 얘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논리 없이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 콜로케이션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죠. 콜로케이션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제발 콜로케이션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for 보고 eligible 찍는 거 아니에요. reasonable 찍는 거 아닙니다. 의미 파악하세요.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 어떻게 된다?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 무조건 보지 말라니까요. 문맥 파악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 어디? official business 공식 출장을 가는 직원들은 상환받을 뭐예요?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정답이 C번인 거죠. 여러분 eligible 뒤에는요 뭐 승진, 할인 그런 거에 대한 자격 또는 뭔가 긍정적인 상환 요청 그런 거에 대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직원들이 상환을 책임지고 있고 담당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왜 출장을 가는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냐고요. 만약에 주어가 재무부서라면 responsible for이 정답이죠. 재무부서는 상환 요청에 대해서 들어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부서니까요. 그런데 주어가 출장을 가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보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고 일부분에 여러분 보고 풀지 말라는 거예요.
됐어요? 김성진님, be eligible to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be eligible to 동사원형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for이 나왔으니까. 됐어요? 그럼 비용에 대한 상환의 자격을 갖춘다. 이 공식 출장을 가는 직원들이 그렇죠. 고객 방문 동안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상환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C번이 되는 거죠. 어휘 문제는 보기 절대 보지 마시고요. 형용사, 품사만 체크한 다음에 문장 전체 다 읽으면서 반드시 키워드를 찾으세요. 반드시 키워드를 찾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 문제도 얼마 전에 나왔죠?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one, neither, no, none. 와, 이거 또 나왔다. either of the 복수명사 하면서 neither도 나왔죠. 자, 질문 드릴게요. A, B, C, D. 자, 대명사적인 역할을 하는데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no는 명사 역할 불가능해요. 무조건 no는 뭘 꾸민다? 단, 복, 불가산, 꾸미는 형용사적인 표현으로밖에 안 쓰입니다. 그럼 일단 뭐예요? 여기서 no 지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동사가 있고 앞에 주어 자리잖아요. 이것도 8월 10일 문제죠. 오케이. 그런데 one, 주어 자리 가능. 그리고 neither, 주어 자리 당연히 가능. 근데 보통 뒤에 of the 명사가 붙으면 좋긴 하겠죠? 오케이. none, 당연히 주어 자리 가능. 그리고 of the 복수명사 붙을 수 있어요. 참고로 none은요, 여러분 주어 자리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of the 복수명사도 나오고 불가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A, B, D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해석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전에 뭐부터 해요? 주어 자리에 빈칸 또는 동사 자리에 빈칸 있으면 무조건 주어, 동사, 수일치 파악하세요. 무조건 주어, 동사, 수일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해분의 주어가 복수 주어여야 돼요. 복수 취급하는 거. 여러분 D번입니다. D번이에요. D번. A번, B번 단수 취급한다고 했죠? 원은 당연한 거고 아까 either, neither 똑같아요. 뜻만 다를 뿐인 거예요. B번 단수 동사. neither has가 돼야 되고 one has가 돼야 돼요. 근데 너는 사실 너는요 단복수 취급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 너니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요. 너니 앞에 있는 불가산 명사를 가리키는 대명사라면 뒤에 당연히 단수 동사가 나올 수 있겠죠.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선 복수 취급을 할 수가 있겠죠. 둘 다 가능하다니까요. 여기서 뭘 지칭할까요? 자, 앞에 복수 명사들 나왔잖아요. 잘 보세요. 야, 우리가 컨택을 했어. 6개의 공급업체. 이 지연된 배송건에 대해서. 그러나 아무도 아직 응답 안 해줬어. 그 6명 아무도, 그 6명 업체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D번이죠. None, 6 suppliers를 지칭해주겠죠. 됐어요? 그런데 none is도 가능해요. 불가산명사를 지칭할 때는요. 그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쌤 혹시 소매치기 썰 풀어주셨나? 뉴식이 여러분 제가 오늘 문제풀이반에서 우리 스페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바르셀로나 갔다가 그때는 유학 시절에 제가 2018년부터 3년 동안 유학해서 2년 동안 석사하고 1년 그 뉴욕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보통 봄방학 때 제가 그 여행을 좀 많이 다녀왔는데 그래서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되게 좋아서 바르셀로나 되게 많이 갔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오늘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썰을 풀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어제 까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스페인 가면요 굉장히 그 소매치기가 유명합니다. 소매치기가 유명하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걸로 악명이 높아요. 악명이 높은 형용사 notorious. 그렇죠?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 한국 사람 뭔가 습관? 그 음식점에서 휴대전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죠. 저도 그래요. 음식점 가면 테이블 위에 하나 올려놓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도 몰랐지. 그래서 그냥 올려놨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걸 뭐 대놓고 와서 이렇게 훔쳐가는 게 아니라 이 자식들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야장 테라스에 있었어요. 테라스에 있었는데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좀 이거 투어야 하면서 뭔가 이게 책자를 보여주는데 제 휴대전화 위로 책자를 놓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물품에 대한 그게 약간 좀 기민한 게 있거든요. 근데 물품을 올려주고 하는데 그래서 몰랐죠. 그런데 그 책자를 안 간다 너너너너 막 이러고 있었어요. 하는데 갑자기 내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두 눈 새빨갛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걸 슬쩍 이제 휴대전화까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바로 소매치기 손목을 바로 잡았죠. 바로 손목 잡아서 폴리시아가 거기 스페인어로 이게 경찰이에요. 폴리시아 하면서 제가 잡았죠. 아 진짜 이거 진짜 찐이에요. 진짜 걔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그래서 너 이거 왜 가지고 가냐. 전 영어로 막 했죠.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해요. 뭐 올라 꼬마스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나쁜 놈들 진짜. 결국은 이제 식당 주인분이 경찰을 불러주셔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한테 인계를 했죠. 인계를 하고 뭐 어쨌든 제가 뭐 손실을 본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끌고 갔던 것 같아요. 끌고 갔던 것 같고 저도 그냥 저희 갈 길 가고 저희 거기서 이제 피자인가 뭐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잡았죠. 이 자식 이거 아니 이거 진짜 교묘해요. 휴대전화가 이렇게 있으면 자 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뭐 이거 여행 투어예요? 이러면서 여기 뭐 책자 같은 거 올려놓고 안 해요 안 한다고 하면 슉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잡았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슈퍼 코리안 스페인에서 승리했습니다. 오케이. 내가 또 파리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자식들 진짜. 제가 파리에서 때는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바야흐로 2019년 7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름방학이죠. 유학 시절에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파리를 갔어요. 스페인도 가고 파리를 갔는데 지하철 탔어요. 파리 지하철. 근데 제가 약간 이게 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저는 제 뒤를 잘 안 내주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뭔가 이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게 뒤에 누군가 있으면 조금 뭔가 불안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설 때도 이게 편의점에서 뭔가 줄을 설 때도 여기가 이제 계산대예요. 계산대 이제 앞 사람이 있어요. 줄을 설 때도 이렇게 보통은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데 저는 살짝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람 있고 여기 사람 있는 거예요. 있는데 뒤에 사람도 내 시야에 들어와야 돼요. 내 시야에 들어와야 돼서 제가 그러니까 제 뒤를 잘 내주질 않거든요. 뭐 이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거일 수도 있는데 공감이 좀 되시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지하철을 탔어요. 탔는데 그 쎄한 느낌 있죠. 제가 약간 찌릿찌릿 우리 피터 탱거 우리 그 스파이더맨 그 피터 파커가 그 찌릿찌릿 있잖아요. 저도 구자연 찌릿찌릿이 좀 있거든요. 찌릿찌릿. 근데 모자를 쓴 어떤 여자 아이들 되게 많았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 아이들이 그 역에서 우르르 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냥 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문 쪽에 서 있었어요. 근데 굳이 나를 둘러싸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굳이 나를 둘러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이게 찌릿찌릿이 있잖아요. 찌릿찌릿 있어서 이렇게 서 있다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를 되게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한 고등학생 정도,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한 명 뒤에 서 있고 앞에 두 명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네 명이었던 것 같아요. 둘러싸길래 이 자식들이 왜 둘러싸는 거지? 하다가 이제 저는 뒷주머니에 참고로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뒷주머니에도 안 넣고 이제 가방을 이렇게 뒤로 메고 있긴 했었죠. 이제 힙색이라고 해야 되나? 뒤로 메고 있었는데 그 쎄한 느낌. 그래서 힙색을 앞으로 딱 하려는 순간 역에 도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착하고 문이 열리면서 제가 힙색을 앞으로 꺼내는 순간 갑자기 제 힙색을 붙들고서 막 지퍼를 둘이서 잡아서 열려고 하는 거예요. 열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 자식들 안 돼 하다가 문이 닫히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네 명이서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조직적으로 파리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모자 툭 둘러싸고 소매치기 범들인 거예요. 지하철. 그러면서 난 감동한 거 있잖아요. 진짜 다행이다 뭐 사람들이 위로해줬어요. 어떤 노신사분 우리 파리 사람 노신사분이 파리 분이신 것 같아요. 영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러버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해주시면서 정말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고. 가방도 너 앞으로 메고 너 어디서 왔니? 고래야라고 했고 막 고래 한국에서 왔구나. 한국 난 안 가봤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게 메르고 다니라고 하고 그 노신사분이 그 역까지 저한테 데려다 주시면서 오케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소매치기 썰 너무 길었다. 왕밤빵님 선생님 ENTJ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봤어요? 제가 ENTJ의 요 N이 좀 크거든요. 제가. 그리고 E는 안 크고 E는 좀 작아요. 개인적으로 E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TJ가 한 요 정도?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저희 ENTJ가 요 정도의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장정 4명이서 막 덤비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구자연 vs 장정 4명 당연히 누가 이겨요? 이 4명이 이기겠죠. 이건 못 이겨요 여러분. 이게 뭐 UFC 선수가 아닌 이상 여러분 남자 4명을 어떻게 제가 혼자 이겨요. 이거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 이런 마인드셋입니다. 한 명은 데리고 간다. 내가 장정 4명을 이길 수 없고 니들한테 납치돼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딱 한 명은 데리고 간다. 그래? 덤벼. 내가 한 명은 같이 갈 거야 무조건. 이런 마인드셋. 오케이? 시험도 그런 마인드셋으로 보세요. 내가 이번 시험 무조건 끝낸다.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